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부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별당. 촛불 하나 없이 어두운 방이었지만 달빛은 사정없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거라. 오늘만은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있어주면 좋겠구나.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하얀 목덜미가 꽃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마님과 젊은 머슴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이 방향에서 소리가 났다! 어서 찾아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갑자기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칼을 든 자들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만드기는 마님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곤 창호지 문을 박차고 달빛 아래로 뛰쳐나왔지요. 아! 저기 있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칼을 든 자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자 만드기는 마님을 아는 채 후원담을 훌쩍 뛰어넘었지요. 만드가 날 버리고 가거라. 너마저 죽을 순 없다. 마님을 버리고 간다면 그게 제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달빛 아래로 마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만드기는 그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마님을 더욱 깊이 품에 안았지요. 쫓아라! 저 뒷산까지라도! 네, 대감마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함성의 만드기는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마님은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만드가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예, 2년 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그날, 사실 나는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와 만드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만드가 피까지 흘리며 마님을 지키려 하는 만드기. 마님의 다급한 외침에 만드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의 상처로는 제가 마님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드기의 말과 달리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마님은 급히 저고리를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염했지요. 만드가 잠시만 기다려. 저기 물소리가 들리는데 개울가로 가면 상처를 씻을 수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횃불들이 반짝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여기로 나 있다! 어서 가자! 멀리 갔을 리 없다! 마님은 만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지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 눈빛을, 너희 그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도 말이야. 마님, 이 몸이 비록 천한 신분이오나 마님에 대한 제 마음만은 마님의 말에 만드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회상 시작. 새로 들어온 머슴이 어디 있느냐? 예, 날이. 저기 있는 녀석이 옵니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 사내, 그가 바로 만드기였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세상의 풍파를 겪은 듯 깊이가 있었지요. 젊은데 힘은 쓸만해 보이는구나. 예, 농사일이며 집안일이며 무슨 일이든 키시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달빛보다 더 하얀 살결, 구름보다 더 고운 자태. 만드기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아, 부인. 마침 잘 나오셨소. 이자가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이 될 차요. 마님은 잠시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현재로 돌아옴. 멈추라!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 추억에 잠겨있던 두 사람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마님,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드가 사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만드기는 마님을 감싸 안은 채 땅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수십 자루의 칼날이었지요. 도망칠 곳은 없다! 당장 항복하지 못할까? 칼날이 달빛에 번득이는 것을 보며 만드기는 2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그날, 2년 전 초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힘이 남아돈다더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당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안채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당 한가운데서 넘어진 하인둘과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만드기가 보였지요.
내 놈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당장 매를 맞아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더냐? 대감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들은 황급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이놈이 마님께서 쓰실 장작을 혼자 다 패겠다고 하기에 저희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도리어 저희를 밀치며 혼자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감은 만드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만드기라 했던가? 예, 그러옵니다. 마님께서 쓰실 장작을 내가 직접 패겠다 했다고? 예, 마님께서 손이 트시다 들었기에 장작이라도 고르게 패어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하여 그랬습니다요. 만드기의 말에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하, 그래서 내 놈들은 이 녀석을 혼내려 했단 말이냐? 충직한 마음을 가진 놈을 도리어 문책하려 들다니. 아이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 만드기는 대감의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충직함이 인정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만드기의 마음속엔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가 되겠지. 그래서 만드기는 매일 밤 마당 한켠에서 무예를 연마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빛만 비추면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마님의 다급한 소리에 만드기가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손에 피를 흘리고 계셨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너는 만드기였던가? 괜찮다. 장작을 패다가 살짝 긁혔을 뿐이야. 마님, 그런 일은 저에게 시키세요.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마님의 말씀에 만드기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만드기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드기는 매일같이 마님이 쓰실 장작을 고르게 패어 쌓아두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젖지 않게 옮겨두고 바람 부는 날이면 마님의 방문 앞에 바람막이를 세워두었지요. 아이고, 우리 마님 복이 많으시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머슴이 있으니. 하인들의 말에 만드기는 붉어진 얼굴을 숙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은 마님의 눈에도 들어왔지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길이 추운 밤에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냐? 문득 들려온 마님의 목소리에 만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이 시각에 어쩐 일이십니까요? 궁금해서 나와봤다. 매일 밤 이 시각이면 뭔가 소리가 나서 말이야. 달빛 아래 서 있는 마님의 모습은 꼭 선녀가 하강한 것만 같았습니다. 만드기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요. 별것 아니옵니다. 그저 내일 쓰실 장작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 추위에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님께서 손이 트시면 안 되게. 순간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었더냐?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에 넘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님은 잠시 만드기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받아라.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미천한 종에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미 손수건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마당을 걸어가는 마님의 뒷모습이 아름다워 만드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큰일 났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의 목소리에 만드기는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말을 타고 나가셨다가 말이 놀라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드기는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가슴 한켠에는 마님이 주신 손수건이 늘 품어져 있었지요. 마님, 어디 계십니까? 과거 회상에서 잠시 이야기를 끊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때 내가 날 찾아 헤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절벽 앞에 선 마님의 눈가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화살 소리에 만드기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지요. 화살이 빗발치는 순간 만드기는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마님,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만드기는 마님을 안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에는 깊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어서! 마님,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만드기는 마님을 안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지요. 저것들이! 어서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예, 대감마님. 한참 후 만드기와 마님은 계곡 하류 쪽 동굴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떨리는 마님의 모습에 만드기는 주저없이 마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이쪽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전부 수색하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만드기는 마님의 손을 잡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만드가, 마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게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잡히신 건 모두 음모였다. 정승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꾸민 일이지. 역적이라 함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나리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신 거야. 만드기에게 마님을 맡기겠다고. 그때 동굴 밖에서 횃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다. 구석구석 살펴라. 만드기는 재빨리 마님을 동굴 안쪽 바위 뒤로 숨겼습니다. 마님,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 사이 마님께서는 안 된다. 너마저 이룰 순 없어. 마님의 손이 만드기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찾았나? 아직입니다, 대감마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결심한 듯 마님의 손을 살며시 떼어냈지요. 만드가, 마님, 제가 저들을 유인하는 사이 이 동굴 안쪽으로 쭉 가시면 작은 샛길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찌 이런 곳을 알고 있느냐? 전부터 이곳을 살펴두었사옵니다. 혹시라도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때를 대비해 알아두었습니다.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샛길을 따라가시면 옛 절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겠사옵니다. 여기다!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 만드기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저기 있다. 잡아라. 만드기는 동굴 입구 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에 추격자들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들었지요. 감히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얼른 잡아라. 추격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활을 쏴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만 만드기는 마치 물고기처럼 물살을 가르며 피해갔는데 어릴 적부터 계곡에서 자란 덕에 물길 하나하나를 꿰고 있었지요. 이놈, 진작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저 머슴 놈이 이렇게 귀찮을 줄이야. 쫓는 자들의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만드기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지요. 하하, 양반님들이 이리 허술하시면 되겠습니까? 망할 놈. 만드기는 일부러 느리게 달리다가도 추격자들이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멀어졌는데 마치 고양이가 쥐와 장난치듯 말입니다. 여기 있소이다. 이리 오시지요. 저놈이 감히. 만드기의 조롱에 추격자들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잠깐. 이놈. 분명 마님과 함께 있었을 터인데 혼자뿐이란 말이냐? 대감의 말에 모두가 흠칫했지요. 아니, 이놈이 속았다. 어서 동굴로 돌아가 보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은 만드기가 알려준 샛길로 사라진 뒤였지요. 한편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약속한 옛 절터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심했던 만드기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마님께서 놀라실 텐데.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냥개까지 풀다니. 만드기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상처를 동여매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저기 비은 적이 있다. 개들을 놓아라. 점점 가까워지는 추격자들의 소리에 만드기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 저기구나. 멀리 보이는 큰 바위 틈새로 이끼가 무성한 게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재빨리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이끼를 걷어내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만드기는 지체 없이 그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자취가 여기서 끊겼다. 뭐라고? 제대로 찾아보아라. 사냥개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만드기는 통로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절터까지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칼날이 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드기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깨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죽어라! 어둠 속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통로에서는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도 어려웠지요. 내 놈이 설마 칼을 든 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만드기도 상대를 알아보았지요. 김 비장. 그는 나리의 측근이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감 편에 서서 나리를 무고한 자들 중 하나였지요. 내 놈이 어찌?
배신자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한데요? 김 비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천안종 주제. 천한종이라 그래서 나리를 배신하고 대감 편에 섰습니까? 높은 자리가 탐이 나서 닥쳐라. 내 놈이 무슨 순간 만드기의 주먹 김 비장의 턱을 강타했지요. 의학. 비장이 통로 벽에 부딪혀 쓰러지자 만드기는 그의 멱살을 잡아챘지요. 나리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임하셨는지 당신은 모르겠지요? 나리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게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만드기는 쓰러진 김 비장의 멱살을 더욱 세게 잡아쥐었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셨지요. 비장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뭐라고?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그림자처럼 따르던 당신이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김 비장의 얼굴이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나는 하지만 나리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대감과 몰래 만나던 일도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던 일도. 그래서 나리께서 절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님만큼은 꼭 지키라고. 만드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나리께 쉬운 거짓 증거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모른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김 비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서 꺼낸 것은 낡은 서찰 하나였지요. 이것이 전부다. 만드기는 서찰을 챙기고는 김 비장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러더니 번개같이 손을 뻗어 김 비장의 어깨를 강타했지요. 당분간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그때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쪽에서 났다. 어서 수색하라. 밖에서 다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드기는 서찰을 품에 넣고 재빨리 통로 깊숙이 달려갔지요. 이제 절터로. 하지만 만드기의 발걸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전투와 상처로 인한 피로가 밀려오고 있었지요. 안 돼. 이대로는. 만드기는 주먹을 꽉 쥐고 절터에서 기다리고 계실 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조금만 더. 새벽녘의 차가운 안개가 절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님. 만드기는 간신히 절터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만드가 어디선가 마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그스레한 동이 트는 하늘 아래로 마님의 하얀 모습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이걸 어쩐다. 길이 피를 흘렸어. 마님은 만드기의 어깨를 살피다 손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수건이. 더러워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잖니. 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만드기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마님. 이것을 나리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만드기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만드가 정신 차려봐. 마님이 만드기의 뺨을 토닥이는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다. 절터다. 어서 가보자. 마님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만드기의 몸을 일으켜 폐허가 된 법당 뒤편으로 숨겼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마님이 만드기의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지요. 이리 열이 어서 약을 먹어야 해.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마님은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채련이. 아가씨, 마님의 몸종인 채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구나. 신님. 그는 바로 이 절의 주지스님이었습니다. 마님의 집안에서 대대로 신봉하던 분이었지요. 아가씨, 저희가 늦었습니다. 채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리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답니다. 나리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부탁을. 채련의 말에 마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걸.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리께서 잡히시기 전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지요. 마님과 만드기가 이곳에 오면 보살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드기가. 마님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상처는 내가 치료해주지요. 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시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추격자들이 곧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걱정 말거라.
저들은 이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치를 해두었으니 과연 스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추격자들의 소리는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지요. 자, 이제 만드기를 데리고 들어가자꾸나. 스님의 인도로 모두가 법당 뒤편의 비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늑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이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마님은 만드기의 이마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만드기의 상처가 깊습니다. 내가 곧 약을 가져오마. 채련아, 너는 물을 데워오너라. 스님과 채련이 나간 후 마님은 만드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만드가,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구나. 마님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구나. 만드기는 겨우 눈을 뜨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살폈지요. 여기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스님의 목소리에 만드기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스님, 마님은 어디? 진정하거라. 마님은 안전하시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만드가, 마님, 그동안 제가 마님은 만드기 앞에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지? 예, 마님 덕분에 그때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구나. 스님은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만드기가 가져온 그 서찰이었지요. 이 서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더구나. 나리께서 역모를 꾸몄다는 건 거짓이었다. 오히려 반대였지. 마님과 만드기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천천히 서찰을 펼치셨습니다. 나리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대감의 음모를.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때였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 전부 불태워버려라.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스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나 보구나. 어서 뒷길을 통해 피하시게. 스님께서는요? 늙은 중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시게. 만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자 뒤에서 채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채련아?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첫날부터 거짓말을. 채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대감의 사람이었단 말이냐? 만드기가 마님을 뒤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말하자면 난 원래부터 아가씨의 몸종이 아니었지. 대감댁의 사람이었다고. 이럴 수가.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믿음직한 몸종이었건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지셨지요. 하얀 가루가 채련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으악! 내 눈이!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스님의 외침과 함께 만드기는 마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이미 수많은 추격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마님, 이쪽으로. 만드기는 마님을 이끌고 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만드기가 발걸음을 멈췄지요. 마님, 잠시만요. 만드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낡은 목재 몇 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오래된 활과 화살이 숨겨져 있었지요. 마님, 법당 뒤 은밀한 통로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 돼. 너 혼자는. 만드기는 마님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나리께 무예를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전 원래 군관 출신입니다. 뭐라고? 만드기의 말에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리께서 저를 택하신 겁니다. 마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밖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어서 가십시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만드기의 소매를 잡고 말했지요. 약속해줘. 예, 꼭 살아서 나를 찾아와줘. 만드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이건 명령이야.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다. 불 질러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자 만드기는 마님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마님은 마지막으로 만드기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법당 뒤편으로 사라졌지요. 만드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갔는데
만드기의 활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 명, 두 명, 무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단순한 모습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하,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나리께서 이미 대감님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저를, 나리의 예쁘아를 어슴으로 위장시킨 겁니다. 뭐라고?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 안 됐소이다. 벌써 순찰군이 대감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증거를 없애야 한다! 증거라, 이 서찰 말씀이십니까? 만드기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건! 대감님께서 역적모의를 꾸미신 증거이지요. 그리고 원본은 이미 마님께서 가지고 가셨다오. 그때였습니다. 대감, 그만하시지요. 스님, 이 절이 예전부터 암행어사들의 은신처였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보군요. 그리고 마님은 이미 한양으로 떠나셨소. 이 서찰을 들고 대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좌의정 대감께 이 모든 사실이 전해지면 대감님의 가문이 어찌 될지. 대감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좌의정 대감의 사위인 나리를 모함하고 그의 따님인 마님까지 해코지하려 했으니 이제 그의 말로는 뻔한 것이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만드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찰군들이 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체포하라! 순찰군들이 대감과 그의 무리들을 붙잡았는데 이럴 수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대감은 자신의 몰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요. 만드가 스님이 만드기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이제 마님께로 가보는 게 어떻겠나. 하지만 스님, 제가 과연 만드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비록 나리의 부하였다 해도 자신은 여전히 미천한 신분.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마당에 마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스님은 만드기의 마음을 읽은 듯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직 전하지 않았구나.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만드기는 내 가문의 무관이니 이제 그의 본래 지위를 되찾게 하라고. 스님의 말에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자, 이제 가보거라. 마님이 기다리실 테니. 만드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만드기가 절을 나서려는 순간 스님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지요. 만드가 진정한 신분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는 법이니라. 만드기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절을 나섰습니다. 멀리 동이 터오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좌의정 대구원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만드가 꽃나무 아래 마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님, 나리께서 오늘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신다고 하더구나. 만드기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무사히. 그래, 대감의 모든 음모가 밝혀지고 나리의 충정이 입증되어 임금님께서 친히 석방을 명하셨다 하더구나.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님은 잠시 하늘을 보더니 만드기를 향해 돌아섰지요. 이제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겠구나. 나리의 충직한 무관으로. 마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마님을 속여. 아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너를 곁에 둘 수 있어 다행이었어. 만드기는 마님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마님, 저는 알고 있었단다. 내 마음을. 순간 만드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 이제는 헤어져야겠지. 마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님, 제가 비록 이제 무관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동안의 마음만큼은. 말하지 마.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말아주렴.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둘 사이를 맴돌았지요. 단 하나만 약속해 주겠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가끔 먼 발치에서라도 널 볼 수 있게 해주렴.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 그때였습니다. 마님, 나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멀리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마님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마님은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만드기에게 건넸지요. 이건 그날 밤 내게 주었던 것. 만드기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디 편안하시기를. 마님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고 봄꽃이 흩날리는 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만드기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마님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마님의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이것으로 만드기와 마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고 애틋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마치 봄날 꽃잎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